자, 청년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청년 일자리 위에 4조 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역대 이제 추모 편성 규모라든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쭉 열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뭐 금융 쪽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네, 뭐 메르스 사태, 가뭄 대응, 뭐 혹은 뭐 블랙시트, 뭐 이렇게 이제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이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미국 금괴 엄청나게 이제 그 위험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걸 이제 좀 막아보고자 이제 미국과 또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잘 극복을 한 케이스고 이제 혹시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고. 자, 이제 4조 원 내외로 이제 청년 일자리 또 여기 또 똑같은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 청년을 하나 붙여가지고 네, 똑같이 또 4조 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뭐 논쟁 예고를 하고 있고 선거 정치 일정 고려 안 한다 선긋기 라면서 네, 보면은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 이제 지원책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과연 선거를 신경 안 썼을까요? 네. 그리고 군산 이것도 말이에요. 군산 GM도 미리 얘기가 좀 됐으면은 GM 측과 소위 정부가 극복 의지가 있구나, 혹은 이제 해결 의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네. 예. 자,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때까지 안 됐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자기네들이 소위 그렇게 문제가 이때까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한국 GM 자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개선에 뭐 서로 노력을 해보자, 어떻게 방안을 좀 내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소통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또 이거 가지고 또 그 추경 편성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또 뭐 구조조정 지역, 네, 한국 GM이 이제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거의 뭐 없어요 사람이. 예. 그 주위 근처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뭐 지원책에 포함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뭐 세금을 뿌리겠다. 근데 과연 지방선거에 이 영향이 이제 가지 않겠느냐? 분명히 갈 겁니다. 예. 아니 내 지역에 세금으로 지원 정책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가겠죠. 그 집권 여당이 영향이 가겠죠. 아무튼 이제 그 정치 일정 고려를 안 한다는 거는 결국엔 정치적인 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도 또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미니 추경이다 이러면서 뭐 크게 뭐 이제 뭐 큰 부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네, 추경 자체가 또 그 추경이 또 하고 있는 그 예산에 편성되는 그 사안들을 보면은 과연 이게 좀 작은 문제인가?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부처들 이제 특히나 이제 김동연 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분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제정책을 뭐 거의 지금은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뭐 제대로 뭐 이야기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경제부총리인데도 뭐 좀 일선에서 떨어진 느낌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가지고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1인당입니다, 여러분. 1인당 1,000만원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시장에 돈을 막 뿌리면은 그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자본금들이 그 금액들이 다 서민들한테 가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경제가 그렇게 어린애들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잘 정부가 그 소위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제 2021년까지 22만 명을 추가 고용 창출을 하겠다 이러면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투데이 그 기사네요. 이게 좀 안 나와가지고 자, 기존 정책 확대 한시적 지원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부족 이러면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상정해 놓은 것들 막 있네요. 연간 뭐 얼마 최대 22만 명을 추가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다 이러면서 추경과 세제 혜택 등으로 세금과 돈 더 걷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손에 쥐는 급여 인상과 고용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시키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이 중소기업 취업한 사람들한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지원금 900만원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전액 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만 34세네요. 여러분들 만 34세 이하 사람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면은 뭐 저렇게 지원금도 주고 뭐 소득세도 면제 전액 면제 시키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 또 많네요, 여러분들. 뭐 혜택이 엄청 뭐 그냥 쏟아붓네. 소득세 전액 면제하며 이제 여기 또 다른 겁니다. 전월세 보전금 최대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 그렇게 뭐 쉽게 과거 정권에서 해줬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만은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또 4년간 1.2%의 저금리로 이제 뭐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또 되면은 가계 지금 가계 뭐 부채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 또 한몫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3년간 여러분들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 3년간 600만원 내면은 기업과 정부가 2,400만원 줍니다. 3년간 600만원을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저금을 하면 저금 형식이겠죠. 이제 뭐 하면은 받을 때 2,400만원을 받아요. 거의 4배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무수한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이것도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낸다고는 하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좀 이제 처음부터 뭐 임금에 대해서 조금 낮게 책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이거 소위 그 뭐 신청을 하면은 기업들이 또 내는 것도 있거든요. 정부만 다 100% 올곧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소위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써지는 돈이지만은 다시 이제 기업들이 무슨 뭐 복지 시설도 아니고 말이죠. 다 이윤 내려고 만든 그런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이거 또 책정해가지고 또 깎거나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막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언론에서 몇 번 나왔고
또 무슨 300만원 또 뭐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300만원 세금 감면도 있고 뭐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3년간 2,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그야말로 세금 파티입니다. 세금 파티 그냥 막 뿌려질게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1,035만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이 3,500만원 가량으로 올라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3,800만원에 이제 3,500만원이니까 거의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들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참 이런 거 보시면 저 수많은 돈들이 어느 곳에서 나올까? 네. 오히려 더 걱정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뒤에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이제 창업 관련해가지고 1,000만원, 성공불융자 및 뭐 5천만원, 네, 추가 투융자, 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원, 네,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참 뭐 얼마 지원한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사탕을 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 사업에 들어가서 소위 뭐 무슨 1억원 뭐 오픈 바우처가 있고 무슨 뭐 1,000만원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러고 뭐. 그 돈 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뭐 물론 다 창업했을 때는 나는 이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 하겠지만은 현실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기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자는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각각 감면해준다 이런 식으로. 네. 예,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건들지 않고 아예 그냥 이제 그 돈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아까 뭐 그거랑 비슷합니다. 네, 정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 1명 채용 시 연 9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가장 손쉽죠.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동연 총리한테 부총리한테 그 당시에 이제 뭐 국회에서 당신네들 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 아니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뭐 그렇지는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해가지고 세금으로 봉급 올려주겠습니다. 가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방법보다 쉬운 뭐 어떤 정부 방법 정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세금을 끌어다가 더 풀겠다, 돈을 풀겠다. 아무튼 뭐 관련해가지고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네. 청년 공제도 있고 내일 채용 공제도 있고, 네. 여기 또 뭐 2년에 1,600만원에서 3년 3,000만원 확대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예, 여기도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아이고 뭐 많습니다. 1,035만원 플러스 알파 실질소득이 올라간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실질소득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거 다 하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이제 대기업에 가는 것만큼 그렇게 뭐 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사탕을 흔들고 있네요 정부에서. 자 그리고 청년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대기업 선호하는 거는 돈 때문만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 소득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면서 좀 갸웃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과 취업 취준생들의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네 하면서 여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려는 것은 연봉 때문만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일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더구나 첫 직장이 어디인가가 실제 경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 풍토가 변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선택이 그다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돼서 다른 기업으로 가더라도 자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갈 때 이제 경력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전부 다 원하는 쪽도 이제 경력직을 원할 거고 관련해 가지고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탁 가가지고 어디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댈 만한 곳에서 이제 나오면은 재취업도 굉장히 좀 수월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취업했다가 또 부작용 우리나라는 또 뭐 워낙 재취업 시장도 이제 뭐 점점 커지고 있고 해서 커진다는 문제가 이제 뭐 경기가 활성화되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시장으로 사람들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요구 이제 인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재취업 시장이 이제 뭐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재취업 시장에서 이탈됐을 때 그 상황도 고려를 분명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러한 풍토가 이미 정착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면들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3년 동안 노량진에서 취준생 준비를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의 얘기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미래와 복지 때문인 점도 크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30대 중반에 나오면 다시 취업도 안 될 텐데 첫 취업으로 중소기업으로 하기에는 1,000만원 지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재취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한국 경제 구조가 이제 대기업 독식이고 중소기업은 뭐 하청이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이 선호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1,000만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정책에 대해서 했던 그 실질적으로 이게 1,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보고 이제 물론 이제 청년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은 좋습니다만은 이 파격적인 지원이 그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파격적인 지원 이거 자체가 다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가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나도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 밑에는 전문가적 소견인데 이것까지는 뭐 얘기를 드리지 않고 청년들이 왜 이제 중소기업 첫 직장으로 하기 힘드냐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이제 뭐 뒤에 좀 보시면 아까 이거 똑같이 똑같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지원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조금 다른 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군 장병모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 나오네요. 글쎄요 여기 이제 아까랑 좀 다르죠. 기재부 차관 얘기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낮은 것은 임금 격차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인터뷰 인터뷰 내용 보셨죠? 그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조금 동떨어져 있네요. 동떨어져 있고 이제 소위 돈 때문에 중소기업을 안 간다 하는 생각은 조금 좀 물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서도 그것 때문만에
때문만에 이제 안 가는 건 아니다. 예. 중소기업을 소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다. 예. 라는 것도 또 알아줘야 됩니다. 예. 재취업 시장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어찌든, 어찌됐든 이제 취업하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자기 미래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이제 꿰어서, 들어가야지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처음부터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디 갔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자영업자들 55%가 창업 2년 내 폐업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소위 창업 혹은 그 중소기업 위주로 그 사회 이제 경제 기반을 육성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또 한번 또 부흥으로 이끌어 가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청년이 됐던 뭐 나이가 많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뭐 그 소비 시장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주도적인 좀 이렇게 그 산업에 이제 먼저 뛰어들어서 그 먼저 입지를 다지고 주도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는 또 그 선정 기반도 창업이란 부분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장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 근데 그게 주도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어떤 산업 전반의 육성 정책으로 내세우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지금도 여기 얘기 나오듯이 55%요? 저는 뭐 2년 내 그렇게 뭐 총계도 잘했지만 3년, 4년 넘어가면은 더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걸 이제 중소기업 혹은 이제 뭐 청년 뭐 창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점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을 조금 힘을 실어주려면은 그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기업 전반에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예.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산업을 좀 육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으로 무언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무언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거지로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부작용만 낳는 결과밖에는 초래할 수가 없다. 초래가 된다. 한마디로. 그 부작용이 결국에 다 국민들이 나중에 짊어져야 될 짐이다. 라는 것도 좀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 좀 알아두시고, 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소득격차 좀 얘기가 나오네요. 남성 여성 굳이 나눠가지고 소득격차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동등한 일에서 소득격차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 소위 얘기해서 같은 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받느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소위 여성 남성 나누면은 취업을 어느 정도 했고 비율은 얼마고 어느 직종에서 일하러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얘기가 나와야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눴으면서 분포를 이렇게 보였다 하지만은, 그럼 남성 여성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남녀 소위 그 차별의 어떤 요소로서 이제 또 자료가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대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무튼 좀 돌아가서 지금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지원 정책들,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정부의 입장은 압니다만은 그 방향점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빨리 인식을 하시고, 지금
여러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일본도 뭐 그렇고 완전 고용 쪽으로 또 가고 있고 굉장히 뭐 내부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답습을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그 경제를 그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다가가서 그 육성 정책이라는 뭐 미명 아래 세금 퍼주기나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빨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선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네. 소위 기업 정신, 친기업 정신에 좀 입각해가지고 기업 규제도 풀고 대신 세금을 덜 거는 대신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부와 기업들이 긴밀히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리쇼어링 다시 자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청년 일자리도 뭐 요즘 취업률 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역대 뭐 최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 근본부터 바꿔 나가야지만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